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을 연구할 김양규입니다. 오늘은 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적 산화입니다. 여러분, 산화가 뭔지 아시죠? 사과를 깎아 놓으면 변색이 되는 것, 고무줄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탄력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또 쇠가 녹이 서는 것, 이게 다 산화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 이게 다 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산소의 함유량이 전에보다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산화입니다. 산화. 산화는 물론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몸에 또 있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활성산소로 되면 독이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가 얼마나 있느냐 할 때는 100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100이나 60이나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셀 수가 없이 많다는 거죠. 카운터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이런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이 매 순간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대사를 하는데 그때의 세포의 대사가 완전한 대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하루에도 수십억 번씩의 불완전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불완전 대사는 전자 한 개가 모자라는 대사입니다. 전자 한 개가 모자라서 대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수십억 개가 매일 그런 불완전 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그런데 이런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이런 세포들은 우리가 숨을 쉬어서 들이마시는 공기, 산소에서 전자 한 개를 빼앗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이제는 또 전자를 빼앗긴 그런 불완전한 산소가 됩니다. 그게 바로 독성 산소 유리기. 산소 유리기는 독성을 띠기 때문에 독성 산소 유리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활성 산소 유리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 한 개를 빼앗긴 산소 유리기는 독성을 띠게 되는데 이 독성을 띤 산소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또 전자를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이걸 전자쟁탈전이라고 그래요. 전자 빼앗기, 전자쟁탈전. 이러한 쟁탈전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쟁탈전이 일어날 때에 우리 핵산, DNA에 있는 핵산의 전자를 한 개 빼앗아 가버리면 이 DNA가 병이 들게 됩니다. 치명적인 병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것이 암이고 노화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암에 걸리고 노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는 것은 이런 독성 활성 산소 유리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하면 산화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산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과가 깎아놓은 사과가 변색이 되고 쇠의 녹이 들고 이 정도야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우리 몸속에 있어도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탱탱하던 피부, 팽팽하던 피부가 쭈글쭈글해져가고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져가고 뼈가 약해져가고 뼈가 물러가고 사람이 기운이 떨어져가면서 결국 죽게 되는 것. 다 산화란 말입니다. 산화. 산화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산화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과 조건 하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산화가 빨리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화가 아주 천천히 적게 일어나기도 하죠. 어떻게 산화를 늦출 것이냐?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을 수는 없죠. 어떻게 늦출 것이냐? 늦추어가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늦춤,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죽을 수는 없지만 오래 살고, 병이 안 들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산화를 늦추어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화를 유발시키는 음식, 산화를 촉진시키고 더 빨리 하는 나쁜 음식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청량음료, 콜라라든지, 사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조미료, 식품 첨가물, 그리고 정제된 설탕이나 밀가루, 그리고 우유라든지 육고기도 다 산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생장기 아이들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씩, 한 번에 먹을 때는 60에서 한 7, 80g 정도는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1인분이 요새 120g인데 절반 정도, 60g 정도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먹어주어야 뇌 발달도 좋아지고 근육도 키워지고,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근육 키우는 데는 동물성 지방 단백질이 꼭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육고기, 동물성 단백질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어 온 겁니다. 너무나 많이 먹은 겁니다.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식물성으로 많이 바꾸자, 채소하자, 이렇게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육고기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육고기와 그리고 채소, 이것을 균형 있게 먹어야 됩니다.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식생활 자체가 균형 있게 못 먹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래서 과산증이 생겼기 때문에 산화가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산화가 된 분들,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피가 많이 탁해진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을 조심하면은 3개월만 조심하면 반드시 효과 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음식 조심을 3개월 하면 유전자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가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어떠한 유전적인 질병들, 음식을 조심하면 딱 끊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산화를 촉진시키고 안 좋은 음식들 말고도 우리가 신선한 채소 같은 거 참 좋지만은 그런 것들도 공기 중에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산화가 됩니다. 과일즙, 야채즙이 좋다고 해서 즙을 냈는데 바로 먹어야지, 먹지 않고 한참 놔뒀다가 먹으면 산화된 걸 먹는 겁니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것. 튀김 종류는 사실 별로 좋지 않지만 신선한 그 기름으로 튀긴, 즉 트랜스 오일이 아닌 이소 오일로 이렇게 튀긴 그런 튀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먹으면 되는데 오랫동안 놔두면 또 이게 또 산화가 되는 겁니다. 산화가 되면은 이게 또 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의 개념을 굉장히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만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됩니다. 바로 먹는 것이 최고죠. 봄철 되면 이제 몇 달 있으면 제가 또 고로쇠 수액을 마시러 지리산에 잘 가는데, 고로쇠 수액이 산에서 바로 이렇게 채취를 하면 뚜껑을 딱 따면은 아주 투명합니다. 맑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투명한 것을 마시는데 마시다가 좀 남아있는 걸 집에 갖고 와서 먹겠다 하고 차에 싣고 집에 오면은, 집에 와서 열어보면 누렇게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산화가 된 겁니다. 산화. 산소가 접촉해서 이미 변질이 된 거죠. 산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산화와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산화를 잘 막아내고 미리미리 예방하고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노화를 늦출 수가 있고 병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화를 의식하는데 산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많이 먹지 않는 것, 포식하지 않는 것.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항산화제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또 해가 됩니다. 적게 먹고 작게 먹어야 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식품, 항산화 식품이라고 합니다. 산화를 막는 것, 항산화. 항산화 식품으로 좋은 것이 블루베리라든지 아사이베리라든지 당근, 브로콜리, 샐러리 등인데 특히 그 당근의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베타카로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몸에 좋은 것은 많다는 것입니다. 흔한 것입니다. 값이 싸고 많고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몸에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싸고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없을 때요.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당근 같은 것 이렇게 껍질째 먹으면 안에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음식도 조심하지만 중요하지만 감정의 절제도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십억 개가 불완전한 대사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을 내거나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 걱정, 근심, 소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이러한 불완전한 대사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십억 개가 수백억 개가 되는 거예요. 수백억 개, 수천억 개의 불완전한 대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산소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공기로 흡입된 산소를 막 빨아들인다. 사람이 흥분하면 이러지 않습니까? 하면 산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산소가 계속 들어가면 이 산소에서 전자 한 개가 자꾸 이렇게 불완전한 대사에 뺏기게 되니까 그런 활성, 독성, 산소, 유리기가 많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다니면서 온갖 전신에 다니면서 막 전자 한 개를 빼앗아가니까 전자를 빼앗긴 세포, 특히 DNA 세포의 핵들은 노화되고 암이 되고 병이 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있죠. 관절염,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팔이라든지 손가락이라든지 관절염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하면 무릎이 아픕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무릎 다리를 많이 썼거나 많이 걸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얘기 생각 안 하겠습니까만은 실제로는 이러한 산소 유리기가 폭발적으로 분비돼서 우리 몸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다 뽑아갑니다. 그럼 어느 세포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염증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궤양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암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거나 성을 많이 내거나 또는 염려 많이 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빨리 늙는 겁니다. 빨리 늙어서 얼굴에 이마에 주름살이 지는 것이고 피부도 노화돼서 퇴색이 되는 것입니다. 검은 점도 막 생기고 피부가 약해지고 또 그뿐입니까? 뼈까지 약해져가지고 뼈 안에 뼈 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가 많이 노화돼서 물러져가지고 전신만신에 뼈가 아프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약을 수십 알씩 먹게 되고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원인이 산화에서 온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썩내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감정, 사랑을 하는 감정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소위 긍정적인 감정들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항산화제가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어서 이런 독성, 활성, 산소, 유리기의 생산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하게 하는 복. 그런 말이 있죠. 나이 50까지는 부모에게서 받은 건강으로 살지만 그 다음 50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말씀 따라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독성, 활성, 산소, 유리기가 생산이 억제가 돼서 산화가 막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또 아무리 좋은 또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지 못하면 이런 것은 폭발적으로 분비하기 마련. 그래서 산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것, 감정 처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사람은 영이 살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게 32절입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일상의 삶에서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쁘게 살면 그것이 바로 산화를 일으키는 것이니까 그만큼 몸에 해로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만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사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연력학 제2법칙을 아십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도를 말하는 거죠. 무질서도가 증가해진다. 모든 신품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고물이 된다. 모든 새 것은 점점 가면서 망가져간다. 마치 우리가 새 차를 뽑았지만 한 달만 있으면 중고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새 옷을 입었지만 시간만 지나면 금방 중고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신품이 새 것이 시간만 지나면 고물이 되어간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해 간다. 처음에는 질서 정연하게 반듯하게 반짝반짝 새 것으로 있다가 시간이 가면 점점 흥크러져서 무질서하게 되면서 고물이 되어 쓰레기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가 되어가는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산화의 법칙입니다. 산화가 되면 쓰레기가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이 연력학 제2법칙마저도 초월하는 사람들.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후퇴하지만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로 날로 갈수록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사람, 더 풍성해지는 사람.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반하는 또 하나의 법칙, 십자가의 제2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젊을 때는 알 수 없고 젊을 때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거죠. 재밌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풀이라고 생각하면 베지 못할 것이 없고 꽃이라고 생각하면 품지 못할 것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풀이라고 생각하면 베지 못할 것이 없고 꽃이라고 생각하면 품지 못할 것이 없다. 연력학 제2법칙이 아닌 십자가의 제2법칙으로 우리의 영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은 품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풀로 보였던 것들, 베어버리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감에 따라서 점점 품어갈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육체는 갈수록 후피하지만은 영은 갈수록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갈수록 산화될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는 산화되지 않는 사람들, 산화되지 않는 새로운 힘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갈수록 새로워지고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항산화작용을 더욱더 풍성히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건강해집니다. 사람의 몸은 항상 육체는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산화되지 않는 사람들, 산화되지 않는 비결, 항산화의 좋은 법칙, 비결, 그 법칙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는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산화를 막으시고 육적으로 산화를 넣어주셔서 강건하시는 그러한 우리 귀한 방송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